깐부잖아 그 말 전 세계가 따라했죠. 오징어 게임의 흥행과 함께 이 치킨 브랜드의 이름도 덩달아 떴습니다. 그럼 지금은 잘 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깐부치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속 적자에도 계속 배당, 대여금, 상표권 등 수백억, 그리고 점주와의 갈등까지 그 깐부 정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깐부치킨의 시작부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당시 치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BBQ, 교촌, BHC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전국적으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던 시기였죠. 그런 와중에 단 4평 남짓한 작은 전기구이 치킨 가게 하나가 조용히 문을 엽니다. 이곳의 주인은 김승일 대표. 사업가라기보단 내가 먹고 싶은 치킨, 내가 자주 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꺼내든 이름은 깐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나누던 그 말이었죠. 짝꿍, 동지, 믿음의 상징을 그는 브랜드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대부분 브랜드가 배달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과 달리 깐부는 치킨은 그 자리에서 먹어야 제맛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요. 옛날 통닭 같은 담백한 전기구이 스타일, 깔끔한 조리 환경, 매일 아침 배송되는 신선한 식재료, 맛뿐 아니라 위생과 품질에서의 신뢰를 추구했던 브랜드였죠. 광고도 판촉도 없었지만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고객들은 단골이 되었고 일부는 직접 이 가게를 창업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2008년 김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같은 해 첫 가맹점이 동탄에 문을 여는데요. 여전히 광고는 없었습니다. 맛있어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깐부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깐부는 빠르게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2009년 자체 6개 가공 공장을 설립해 식자재를 외부가 아닌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죠. 매장의 정체성도 이 시기에 명확해집니다. 흰색 타일, 원목 테이블, 감성 조명, 단순한 치킨집이 아니라 머무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한 것이죠. 당시에는 생소했던 콘셉트, 카페형 치킨 전문점이라는 말이 깐부의 이름 앞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 가맹 50호점 돌파, 2012년 마침내 100호점을 넘어서죠.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같이 하고 싶은 브랜드라는 점주와 소비자의 평가가 깐부를 단단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지는데요. 2013년 깐부치킨은 전국 가맹점 200개를 돌파합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안정적인 가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분위기 있는 치킨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죠. 같은 시기 깐부는 운영 시스템 전반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 나갑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식재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요. 모든 가맹점의 식재료, 유통기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담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매장 위생 역시 매뉴얼화하여 기준을 표준화했는데요. 조리와 서빙 동선까지 효율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일관된 품질과 고객 경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져나갔죠. 그 결과 2014년 실적은 매출액 321억, 영업이익 43억, 당기순이익 33억, 점포수는 256개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습니다. 2016년에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고 깐부는 스스로 매각을 철회하게 됩니다. 깐부치킨의 M&A가 무산된 이유는 과도한 매각 희망가 때문인데요. 깐부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지만 인수 후보자들은 이를 실적 대비 과하게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 난색을 표했죠. 실제로 2015년 기준 깐부의 매출은 약 294억 원, 당기순이익은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4%, 15.1% 감소한 상태였고요. 매장 수 역시 정체되며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시점이었죠. 더 큰 문제는 비교 대상 브랜드들과의 격차였는데요. 예컨대 BHC가 약 200억 원에 인수한 그램그램은 당시 매출 556억 원, 순이익 70억 원을 기록하며 깐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실적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매각가 때문에 인수 후보자들이 잇따라 발을 빼게 되었죠. 깐부는 이후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 내실 경영 중심의 전략으로 체제를 재정비하는데요. 이후 깐부의 매장은 다양한 사이드와 주류, 파스타류, 샐러드 등 젊은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메뉴군이 확대되고요. 조명, 테이블 전체 매장 분위기까지 치킨집이라기보단 라이프스타일 공간에 더 가까워졌죠. 당시 치킨 시장의 흐름은 배달로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배달앱 최적화와 전용 메뉴 개발에 집중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깐부는 배달을 보조 수단으로만 운영하며 매장 경험 자체를 브랜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간다는 손님의 한마디를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로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조용히 성장 곡선을 그리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작은 균열이 하나둘씩 생기는데요. 2017년 깐부치킨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릅니다. 외부에는 정기적인 업계 점검 차원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단순한 감사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깐부는 지극히 오너 중심의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김 대표는 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 회사 형태로 운영해왔죠. 더 중요한 건 깐부치킨의 상표권조차 김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깐부는 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2017년 11억 740만 원, 2015년 10억 5,400만 원, 2014년 14억 3,5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프랜차이즈 시스템 특성상 본사 이익이 오너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인식되기 쉬웠죠. 여기서 불거진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인과 사람들 등 특수관계사와의 내부 거래인데요. 깐부 본사는 이 회사에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광고물 제작 등을 맡기며 2016년 약 37억 원, 2015년 약 35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회계상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비로 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깐부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단기대여금, 임차보증금, 배당금, 지급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26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단기대여금은 2014년에 시작해 2024년 누적 기준 총 147억 4,174만 원에 달하고요. 임차보증금은 2020년에 약 25억 원으로 시작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40억 원 수준이 유지되며 총 40억 원으로 기록되었죠. 배당금은 2018년 7억 원, 2019년 10억 원,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억 원씩 지급되어 총 27억 원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실적이 연속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적 악화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현금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임을 보여주죠. 지급 수수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4개 연도 동안 총 약 51억 원이고요.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죠.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가맹점 간 거리 제한 정책입니다. 깐부는 가맹 계약상 100m 이내에 추가 점포를 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점주 보호를 위한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업계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도보 1인분 거리 안에 깐부치킨 2곳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는 지역 과밀 출점과 점주 간 내부 경쟁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매출 분산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죠. 실제로 2018년 214개에 달하던 깐부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177개까지 줄어들며 4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깐부는 2년 사이 가맹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을 약 40% 인상하는데요. 2020년 1억 800만 원에서 2022년 1억 5110만 원으로 4310만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부담금이 약 40% 증가한 것이죠. 점주 입장에서는 이중고입니다. 가맹비는 오르고 거리 보호도 안 되고 수익은 줄고 신규 창업자 유입도 줄고 기존 점주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상생 경영을 내세웠던 브랜드 철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브랜드 외적 이미지도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히트 이후 깐부치킨은 이 인지도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깐부자나 치킨, 깐부 세트, 깐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유명 대사를 패러디한 광고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곧 논란이 발생합니다. 드라마에 실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한 배우 오영수 씨가 깐부치킨의 광고 모델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결국 해당 캠페인은 사실상 일방적인 이미지 차용이 되어버렸고 일각에서는 이미지에만 기대는 과도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치킨 양이 적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낮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됐죠. 한편 깐부는 2014년 매출액 321억 원으로 실적 정점을 찍은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 정점을 넘어서는데 성공합니다. 매출은 수년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292억 원으로 여전히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동종 업계 타 브랜드에 비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이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너무 늦은 반등이라는 지적입니다. 당기순이익은 그간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 왔는데요. 2016년, 2021년, 2022년엔 각각 마이너스 3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 마이너스 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죠. 재무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부채 비율은 2018년 69.1%에서 2022년 273.1%까지 급등했고 2024년 기준으로는 211.3%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깐부 재무 구조는 흑자 상태임에도 가맹점 감소, 부채 증가, 재무건전성 악화 등 다중적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수치상 살아있지만 시장 내 존재감과 확장성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깐부치킨은 그 시작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따뜻함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재무,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유지되어야 고객도, 점주도, 브랜드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죠. 지금 깐부치킨은 단순한 위기를 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마음을 다시 꺼내드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우리는 다시 깐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깐부치킨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격, 맛, 매장 분위기까지 여러분의 솔직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요즘 가장 즐겨 드시는 치킨 브랜드는 어디인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